안녕하세요, 여러분. 삼포도나무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동엽 원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채널 이름이 뭐죠? 네, 그렇죠. 바로 자세혁명이죠. 제가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여러분께 이제 척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세밀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랜선 강의라는 컨셉으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랜선 강의는 총 5편 정도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척추 건강이 좀 궁금하셨던 분들, 또 척추의 어떤 해부학부터 생리학, 또 질병 좀 제대로 알고 싶은 분들한테 이 시간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랜선 강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척추의 역할과 구조, 그리고 통증입니다. 척추는 어찌됐든 구조체죠. 그러니까 즉 우리 몸을 받치고 있는 골격일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오장육부를 연결하는 연결 통로, 건물 같은 거죠. 빌딩. 그래서 구조체인데 이 구조를 알아야지 어떤 질병까지 잡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척추가 우리 몸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이러한 구조는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또 통증의 유형이 어떻게 생기는지까지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동엽 원장의 척추 랜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퇴행성,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주름살 지듯이 퇴행적이라고 얘기하죠. 대개는 예전에는 노인성 척추 질환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 퇴행이 중장년 또는 청년, 청소년기의 아이들한테도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온단 말이죠. 도대체 어떠한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퇴행성 척추 질환이 국민 질환이 됐는지 A부터 Z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척추는 어떤 우리 몸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인체의 어떤 기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절반만 맞는 얘기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척추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온몸으로 보내어지는 신경의 통로망, 즉 신경 통로의 역할을 한 대표적인 첫 번째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주변의 사이사이를, 오장육부를 연결하는 주요 혈관들 또는 이렇게 림프관이 보호되는 조직이고, 그 다음 척추의 역할 세 번째는 우리 머리와 목과 몸통의 어떤 체중을 지지하면서 분산합니다. 즉 무거운 머리나 또는 몸통을 연결하고 등 쪽이라든지 골반 쪽을 연결하는 지지 구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내장기관, 즉 오장육부라고 하는데요. 심장, 폐, 여러 가지 복부 장기들을 보호하고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의 주요 근육들, 힘줄, 인대, 이런 우리 몸을 움직임을 일으키는 이런 근골격계 구조물들이 부착되는 곳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이제 뇌는 둥둥둥둥 물 위에 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뇌를 띄워줄 수 있는 그 물이 바로 뇌척수액인데, 이 뇌척수액이 이 척추체를 따라서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순환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계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또는 면역학적인 보호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척추는 기둥 역할만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몸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척추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제가 큰 빌딩 타워에 비유를 하는데요. 여러분 타워를 보시면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그 다음에 천골 5개, 꼬리미, 미골 3개에서 5개. 이거 다 더하면 30에서 33개 정도의 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한 마디와 한 마디의 개념이 아시죠? 이 마디와 마디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는데, 앞쪽에 이 뼈와 뼈를 연결하는 구조물들이 있어요. 질긴 근육이라고 안 하고 인대라 그러죠. 이 인대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여러 구조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옆에서 보면 요추 5, 4, 3, 2, 1인데 이 뼈와 뼈 사이, 여기를 바로 추간공, 척추 사이 구멍이라 그래서 추간공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 척추 큰 뼈 자체를 척추체, 척추의 몸통 뼈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체와 추체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고, 척추 사이 그 구멍을 우리가 추간공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디스크, 이런 하늘색 디스크를 우리는 두 가지 구조물로 설명을 합니다. 한가운데는 수핵이라는 구조물이 있고요. 겉에는 이렇게 나이테처럼 여러 층으로 감싸고 있는 섬유륜의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허리 디스크는 MR 단면도에서 보면 이렇게 디스크가 있고 뒤에는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구조물이 있고요. 허리 디스크를 중심으로 앞쪽에 있는 근육을 우리가 이제 안심처럼 생겼거든요. 실제로 안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앞쪽 근육은 이렇게 안심처럼 생겼고 앞쪽 구조물이 있어서 척추를 기립할 수가 있고 뒤쪽에는 여러 가지 등심 같은 모양의 심부 근육들이 다시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의 구조는 단순하게 뼈대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뼈와 뼈를 연결하는 근육이나 인대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비근한 예로 돛담배로 예를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돛담배 이렇게 뼈대만 있으면 우리가 항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돛대를 보통 우리가 척추에 비유를 하죠. 하지만 돛담배가 항해를 잘하려면 이 돛대와 돛대를 연결하는 돛줄이 필요하죠. 이 돛줄을 보통 힘줄 또는 인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돛이 있죠. 이 돛줄과 돛줄 사이에 팽팽하게 잘 연결이 돼 있으면서 바람이 불어야지 돛담배가 항해를 잘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척추도 이렇게 돛대 역할을 하는 척추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돛줄, 즉 인대도 중요하고 근육으로 표현되는 돛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척추체에 생길 수 있는 통증은 어떻게 분류가 되냐? 그런데 만성 통증은 어떤 걸까요? 악읍성 기간으로 넘어가서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면 악읍성 기에는 보통 우리가 MRI든 CT를 촬영하게 됩니다. 약 한 70에서 80%는 아주 극심한 통증으로 학교를 못 간다든지